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출력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입력 기능에 대해서 나오죠. 자, 입력 기능이 뭐냐면 컴퓨터 안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고 입력 장치 이 안에 들여보내는 기능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거를 출력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문자나 기호 같은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입력 장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력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입력 장치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OMR, OCR, MRCR이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이 나오는데 OM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왜 OMR 카드, 마킹 뭐 이런 말 나오죠. 자, 여기에 나오는 중간에 M이라고 되는 게 마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특정 부분에 1, 2, 3, 4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마킹을 하는 것, 이거를 OMR이라고 얘기하고, OMR 카드. 그 다음에 OCR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 얘는 시험지 답안용입니다. 그 다음에 OC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공공요금 있죠? 자, 그래서 지로용지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거기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빛으로 읽어드리는 장치.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R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리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 장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ICR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면 MICR에서 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자화된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석이라는 뜻이죠. 자석으로 된 잉크로 쓴 글자, 그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은행의 자기압수표 같은 경우가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하고 스캐너가 있는데요. 평면 위에 그림을 그려주는 장치인데 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필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거 두 개가 세트가 돼서 그림을 그림이연 입력하는 장치입니다. 그려서 입력하는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라고 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에 이제 복합기라고 해서 복사기 위쪽에 뚜껑을 열면 거기다가 원고를 넣고 읽어드리는 장치고, CIM이라고 되어 있는 건 컴퓨터에 입력하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출력하는 건 CO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입력 장치에 해당하는 것만 하니까 이 정도를 알아두시는데, 자, 이 중에서 OMR의 O, OCR의 O, 그 다음에 스캐너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은 다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중에서도 광학 마우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다 빛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처리 결과가 회송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를 이제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작업이 컴퓨터 내에 입력돼서 처리한 결과를 다시 재입력시켜 처리하는 시스템,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하고, 그런 경우에 턴 어라운드 시스템의 그 입력 매체로는 OMR, OCR, MIC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출력 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장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컴퓨터 내부에 비트 형태로 기억되어 있는 것을 다시 문서나 기호, 도형 등으로 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죠. 자, 영상 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니터죠. 자, 그 모니터 안에는 CRT라는 부분과 LC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XY 플로터라고 되어 있는 건 설계 프로그램의 출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출력 장치인데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그래프나 도형으로 하는 경우인데, 보통 이제 설계 프로그램의 출력 장치를 XY 플로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죠. CIM이 입력장치다. 그죠? 마이크로필름의 입력장치 그랬는데, 얘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주는 장치. 그거를 CO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가 있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CRT, 그러니까 모니터하고 프린터인데, 자, 프린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충격식하고 비충격식. 요즘에는 충격식이 없는데요. 예전에 도트 매트릭스라고 해서 글씨를 쓰기 위해서 특정 부분에 잉크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잉크지가 있어요. 자, 거기를 딱딱 때려서 글씨를 새기는 것, 이거를 충격을 줘서 글씨를 쓴다 그래서 충격식이라고 하고, 도트 매트릭스, 그 다음에 활자, 옛날에 옛날 영화나 그런 데 보면 타작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충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충격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 이 레이저 프린터는 복사기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전사, 가미열 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그 프린터에 인쇄 품질하고 속도 단위가 있습니다. 인쇄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영역 안에 특정 영역 안에 점을 몇 개를 찍어서 글씨를 나타내는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만큼의 1인치짜리 이 안에 점을 600개 찍는 거하고 1200개 찍는 거 똑같은 글자를 나타낼 때 그럴 때 600개 점을 찍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1200개 찍는 게 더 자세하겠어요? 그렇죠. 얘가 선명하게, 자세하다기보다는 선명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D, P, I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I는 인치, 그 다음에 D라고 되어 있는 건 도트, 점입니다. 그래서 도트 퍼 인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인치당 찍히는 점의 개수,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인쇄 품질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인쇄 품질이 아니라 이번에는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1초에 몇 개의 글자를 찍는가라고 하는 CP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분당, 자, S나 M이 들어갑니다. 1분당 P라는 얘기죠. 자, 1분당 찍을 수 있는 라인의 수, LPM, 그 다음 페이지 수 그러면 페이지 퍼 미니트, 그래서 PPM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PM 같은 경우는 고속 프린터를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입출력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콘솔이라고 하는 건 대형 컴퓨터에서 컴퓨터와 오퍼레이터가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있고 그것을 콘솔을 이용해서 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의사 전달을 대화형으로 하게 되죠. 자, 오퍼레이터는 콘솔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주변 장치를 총괄을 하고요. 그것의 기능으로는 이제 뭐 컴퓨터 동작을 개시하고 정지한다던가 입출력 장치 선택한다던가 메시지 의사 전달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입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건 키 투 디스크, 키보드로 디스크에 직접 입력하는, 그리고 테이프는 테이프에, 그 다음에 테이프 투 디스크를 했으니까 테이블 디스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가 나와 있는 것 중에 단말 장치가 답으로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원격지에 설치되어 있는 입출력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단말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격지에서 바로 나오네요. 자, 원격지에 설치된 입출력 장치, 이거는 단말 장치라고 얘기하고요. 단순히 입출력만 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예전에 컴퓨터를 처음 배웠을 때는 중대형 컴퓨터가 뒤쪽에 있었어요. 그 강의실 안에, 전산실이죠. 전산실 안에 뒤쪽에 굉장히 큰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컴퓨터, 모니터가 따로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콘솔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따라서 모니터, 키보드, 모니터, 키보드, 모니터, 키보드에서 자, 앞쪽에는 모니터들만 책상 위에 다 나와 있었고요. 바로 키보드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죠?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바로 옆에 뭐가 있죠? 본체가 있죠. 그 본체라는 부분은 우리는 없었어요. 그랬을 때 얘는 어디에 연결이 된 거냐면 이 중대형 컴퓨터의 콘솔에 연결이 돼서 중대형 컴퓨터에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것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건데 앞에서 컴퓨터를 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꺼지고, 그래서 얘가 앞쪽에서 뭐 누군가 그 리포트를 내줘서 다 하고 있는데 앞쪽에서는 빨리 퇴근을 해야 되니까 좀 잘못된 조작을 만들어서 빨리 끝내게끔 한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콘솔 말고 그 단말기, 모니터하고 키보드가 있는 그 두 가지 입력과 출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그 단말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요. 보지 않으면 또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형태로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입출력 장치라고 돼 있습니다. 단말 장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입력 장치로만 그랬어요. 그럼 프린터라고 돼 있는 거, 플로터 뭐 이런 걸 다 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COM 이것도 빼면 되겠죠. 자, 빼고 나니까 4번밖에 답이 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입출력 채널과 DMA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입출력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인풋, 아웃풋인데, 그렇다면 채널이 뭔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자, 채널이라고 하는 건 CPU의 처리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입출력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인데, 입출력 장치는 사실은 굉장히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자, 그 느린 장치로 입력을 받아들였어요. A만큼. 받아들여서, 그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는 동안에 주기억 장치 이미 저장이 돼서 뭐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다시 얘를 한번 받아들일 때 주기억 장치는 놀고 있잖아요. 이미 저장이 된 상태고. 그러면 얘는 이미 처리를 다 하고 있는데 얘는 또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입력 장치를 하고. 그래서 중간에 채널이라는 걸 넣어서 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입력을 하고 얘는 바로바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과 같이 입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차를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걔는 채널이 되는 겁니다.
CPU에 간섭 없이 입출력을 수행하고 인터럽트로 작업을 완료한다 그러면 인터럽트로 알립니다. 자, 그러면 입력, 주기억, 중앙처리 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건 채널이에요. 그래서 입력과 주기억 장치 사이에는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와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는 캐시가 있습니다. 캐시. 자, 요거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세요. 문제 잘 나옵니다. 입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차 해결. 입력이란 말이 반드시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채널입니다. 자, 어떤 말이 나오든 입력 장치 어떤 것과 속도차 해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땐 채널.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이렇게 나오면 캐시. 주기억 장치 기억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장치니까 캐시 메모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 채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셀렉트 채널,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 채널, 그 다음에 블럭 멀티플렉서 채널이 있습니다. 자, 셀렉터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고속의 입출력 장치에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개씩만 동작을 하고 블럭 단위로 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테이프, 디스크 이런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서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할 때 지금 고속의 입출력 장치는 테이프하고 디스크 같은 경우인데 사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우리가 외부 기억 장치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속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를 가지고 할 때는 셀렉터 채널, 멀티플렉서 채널은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가지고 입력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저속 장치 니까 여러 개를 해서 입력하고 받아들이는 동안에 또 다른 거 입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멀티플렉서 채널을 채용한 것. 자, 저속의 입출력체는 카드 리더라는가 프린터 등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장치를 동시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 전송 방식은 바이트이기 때문에 느립니다. 블럭 단위인 경우는 굉장히 빨라요. 바이트를 묶어서 이제 워드도 묶어서 블럭으로 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멀티플렉서 채널은 바이트 멀티플렉서 채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럭 멀티플렉서. 여기는 이제 바이트 단위로 이동을 전송을 하게 되는데 바이트 다음에 비트 바이트, 워드,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에 레코드인데 이 레코드의 종류가 논리와 물리 레코드라고 돼 있다 그랬죠. 자, 이랬을 때 이 물리 레코드를 바로 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단위로 읽으니까 묶어서 이만큼씩 뭉텅뭉텅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럭 멀티플렉서 채널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자, 셀렉터와 멀티플렉스 채널의 장점만을 묶어서 합니다. 이건 역시 블럭이겠죠? 그 단위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하드디스크, 프린터, CPU,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람이 왔다 갔다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컴퓨터가 이제 입력 받아들이는 장치죠.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하는 장치가 느릴 경우에 채널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원활하게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채널의 기능이라는 부분에 보면 입력과 출력에 관한 명령을 해독을 해요. 해독된 명령을 이제 실행하는 것까지 각 실행을 그러니까 실행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지시하는 것까지 채널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시된 명령이 제대로 되고 있나 실제 상황을 제어하는 것도 역시 채널의 기능입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자, 여기에 DMA라는 게 있어요. 다이렉트 메모리예요. 메모리의 직접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DMA라고 되는 거, 다이렉트 메모리인데 메모리의 직접이에요. 그러니까 CPU에 간섭이 없이라고 돼 있으면 문제는 그 답은 DMA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의 직접 전송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 DMA 방식에 의한 입출력은 CPU를 경유하지 않고 전송하고 고속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사이클 스틸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이클 스틸에 대한 설명도 알아야 되겠죠. 자, CPU가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고 있을 때, 자, CPU가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입출력 채널이 데이터를 위해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를 쓰도록 합니다. 내가 먼저 써야 돼.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사이클 스틸이라는, 훔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사이클 스틸링을 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 보시면, 자,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거. 자,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한다. 그러면 동시에 여러 개, 멀티라는 말이 되겠죠. 자, 멀티.
듀플 아니죠. 레지스터 아니죠. 셀렉터 채널이라고 하면 고속의 입출력 장치 1대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PU를 거치지 않고 채널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배웠어요. 방금 전에 DMA 그죠? 자, 고속의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를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그랬어요. CPU를 거치지 않고 그랬으니까 DMA가 되겠죠. 자, 그래서 DMA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채널이 부분이 위치하는 곳은 그랬어요. 입, 주, 중 중에 어디죠? 자,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입출력과 주기억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 1번이고 연산 장치를 아니죠. 주기억 장치와 아니죠.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CPU. 자, 요거사에 있는 거. 자, 여기에 있는 거. 자, 이런 경우에 요 중간에 있는 거는 캐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주기억 장치와 CPU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입주 중이라고 했죠. 자, 중. 그래서 입력과 주기억 그러면 채널, 그다음에 주기억과 중앙처리 장치 그러면 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채널이죠. 채널.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속도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장치 그랬으니까 가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인터럽트라는 말 자체가 뭐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오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방에서 오락을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길동아 밥 먹어라 그러면서 문을 탁 여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순간 어떻게 해요? 탁 멈추겠죠, 오락을. 그 멈추는 그 동작.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 특수한 상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해요. 중지하고, 자, 이게 인터럽트입니다. 자, 이렇게 중지했다가 엄마가 나가시면 다시 하던 오락을 하겠죠. 그래서, 중지했다가 특수한 상태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해야 되는데 1번, 2번, 3번 중에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러면 딴 일을 먼저 하고 자, 이 일을 먼저 했다가 자, 다 끝났어요, 이 일이.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요? 다시 3번 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자, 이게 인터럽트고요. 자, 인터럽트의 동작 순서를 보시면 CPU에게 이제 인터럽트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행 중이던 그 프로그램의 위치를 저장을 하겠죠. 스택이나 기억 번지에 그 프로그램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다가 인터럽트가 딱 왔다. 그러면 이걸 잠깐 딴 데다 이렇게 보관했다가 어디에서 왔지? 이렇게 요청이 왔는지 식별을 하겠죠. 자, 어디에서 왔나요? 이 부분이 바로 인터럽트 처리 루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터럽트 조치를 합니다. 처리 취급 루틴에 가서 인터럽트 그 내용, 왜 인터럽트를 했는지 그 부분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 해당하는 방법이고 복귀를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인터럽트 동작 순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게임을 해서 멈췄다가 다시 하는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인터럽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전에 의한 인터럽트,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겠죠.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에 그 하던 거를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고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오퍼레이터가 콘솔 했을 때, 여러분이 단말기를 쓸 때, 아니면 타임 오버 됐을 때, 타임이 종료가 됐을 때, 아니면 입출력 인터럽트라고 되어 있는 자, 입력과 출력에 의해서 오류가 생겼거나 아니면 데이터 입력이 종료가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데, 자, 그랬을 때 요 네 가지를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출력 장치잖아요. 그죠? 익스터널 장치. 자, 그리고 기계. 전부 다 뭐예요? 하드웨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 다음 중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프로그램, 당연히 소프트웨어겠죠. 슈퍼바이저 콜. 자, 슈퍼바이저 콜, 감시자가 호출하거나 그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호출을 하겠죠. 그 다음에 SVC라고 되는 슈퍼바이저 콜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요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그 우선순위를 보면 정전이 됐거나 기계 고장이거나 외부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인터럽트,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인터럽트, 슈퍼바이저 콜이에요. 자, 컴퓨터가 정전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없어지겠죠. 당연히 먼저 우선순위가 되겠죠. 기계 고장, 외부 인터럽트가 되어 있고요. 외부 인터럽트까지 된 상태에서 타이머가 종료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인터럽트, 그래서 요 순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다음 순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 인터럽트라고 돼 있는 그 부분에 보면 우선순위는 여러 개의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인터럽트가 한 가지만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렇죠. 그 하나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정전의 인터럽트 순위가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보다 당연히 높겠죠. 자, 우선순위 인터럽트의 종류를 보면 자, 소프트웨어적인 그 우선순위는 폴링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검사하는데 이게 바로 폴링 방식이에요. 폴링. 자, 뭐 롤링을 돌려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하드웨어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데이지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 방식, 그다음 병렬 우선순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데이지 체인은 모든 장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직렬로 연결한 거예요. 체인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치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결을 해놓고 우선순위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병렬 우선순위 각 장치 인터럽트가 개별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되는 레지스터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 발생 시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원래 수행하고 있던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데 사용되는 레지스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인터럽트가 딱 발생이 되면 요 주소를 어딘가에 넣어줘야 돼요. 그 위치를. 그래서 위치를 넣어주는 거는 자, 스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인터럽트가 발생이 해서 넣었어요. 또 다른 인터럽트가 발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올 때 이 순서가 가장 나중에 넣은 것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주소 지정 방식에서 0주소, 1주소, 2주소 이렇게 돼 있었죠. 그 주소 지정 방식에서 0주소 방식입니다. 0주소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스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스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삽입과 삭제가 한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이것을 인터럽트 발생 시 처리하는 레지스터는 스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컴퓨터 시스템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제어 프로그램에 알려서 CPU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 이게 뭐예요? 그쵸, 인터럽트입니다. 여러분이 오락하다가 엄마가 들어오셔서 잠깐 멈춘 거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터럽트.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건 다른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런 것을 교착 상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인터럽트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계적인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거 4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 2가지가 있었어요. 자, 기계적인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거 정전, 기계 고장, 그다음 외부,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죠? 인풋 아웃풋. 그죠? 자, 그런 것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자, 이게 있었고, 익스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인터널, 익스터널이니까 외부,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콜,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죠. 요거 2개는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입니다. 펑션 인터럽트, 이건 아니죠. 자, 이렇게 봐서, 그러면 영어로도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 보시면, 파워 페일러. 자, 정전입니다. 파워가 고장난 거고, 파워가 나간 거고, 그 다음에 기계 고장 그랬으니까 머신 체크. 그 다음 외부가 익스터널, 내부는 인터널이에요. 그러면 외부니까 익스터널.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이니까 인풋 아웃풋.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고, 슈퍼바이저 콜 그랬으니까 SVC.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런 쪽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인터럽트.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것 그랬어요. 소프트웨어에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 이거 뭐였었죠? 바로 위에 있었는데. 그죠? 폴링 방법입니다. 폴링, 롤링. 자, 그래서 폴링 방식 4번. 데이지 체인이라던가 데이지 체인에 해당하는 이것은 인터럽트 처리하는 것에 하드웨어적인 방법이었죠. 자, 하드웨어적인 방법이었다는 거 위에서 보시고요. 데이지 체인, 하드웨어적인 우선순위. 그다음 핸드쉐이킹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어 교환 방법으로서 수신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인터럽트 벡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처리 루틴의 시작 주소를 인터럽트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 또 다른 기출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이 합격 확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